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요. 그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거는 이게 진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과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건- 검찰이 수사 검사가 그냥 충성맹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법 재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법은 금고형 이상 사실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지만 의원직 상실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지만 선거법은 딱 벌금 100만 원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다른 혐의는 저희가 뭐 저도 네. 뭐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예훼손 네. 걸렸다. 300만 원 내라. 그럼 300만 원 그럼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끝이거든요. 선거법 100만 원만 내도 의원직 상실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건데 이번 선거법 재판은 아니 모른다. 그러면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몰랐을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몰랐을 거고 기억일 수도 있고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그렇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징역 2년 구형했다는 건 최대치를 구형한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도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구형만 세게 했다는 건 검찰이 이제 윗선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구형이다. 충성 맹세 구형이라 보고요. 예. 어찌 되었건 뭐 사실 기억과 표현을 그 법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혐의 자체도 말도 안 되지만 예. 선고도 저는 뭐 아마 예.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김만배 씨 인터뷰에도 내 한마디면 윤석열은 죽어라든지 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김만배를 모른다고 하셨고 본인의 장모께서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본인의 배우자는 박절하지 못해서 네. 받으셨다면서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박절하지 못해서는 대통령이실 때니까 좀 다른 부분이지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김만배 모른다. 이거 다 후보 시절에 네. 하신 거고 그 선거법으로 다 고발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안 하셨잖아요. 수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 임기 이후에 꼭 수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도 그렇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다 얘기가 안 되는 건이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뭐 아무튼 그 다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하는 네. 게 계속 재판을 빨리 해달라 네. 빨리 해달라 하는데 아니 법원의 입장도 그렇고 검찰의 입장도 그렇고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를 괴롭혀서 옥죄서 재판 빨리 끝내버리고 무죄 나오면 오히려 이 본인들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면죄부를 줄까봐 본인들은 뭐 더 재판을 끌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황당할 거예요. 이 유죄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뭐 네. 위증교사든 네. 뭐 성남 FC든 네. 대장동이든 대북송금이든 네.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오히려 공문서 조작이나 하고 증거 조작이나 해서 제출하는 법정에 제출하는 검사들에 네. 대해서 오히려 판사들이 처벌 꾸짖고 있잖아요. 검사들한테 그렇죠. 더 공소장 꾸짖고 있기 받고 때문에. 오라 그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 입장에서 답답할 거예요. 이걸 예. 좀 재판 빨리 하자니 참 하도 이 검찰에서도 증거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 또 뭐 늦게 하자니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늦게 하겠죠 계속. 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또 대통령이 어찌됐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 여당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도나 보죠. 내년 2월 무렵에 2심 선고가 나오면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도나 봐요. 들으신 적 그때쯤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유죄 2심 선고가 나나요?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지만. 예. 어떤 2심 선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공범 손모 씨에 대한 유죄도 네. 선고됐고 여러 가지 혐의가 사실상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미 판사는 여러 차례 판결문에서 네. 유일하게 이 통정 거래에 이용된 1, 2차에 모두 이용된 통장은 유의하게 김건희 여사 통장과 예. 최은순 장모의 통장이다. 그 뭐 지금 저도 너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지금 네.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통장 4개였나요? 아무튼
장모 통장 4개였나? 아무튼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이미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거고, 그러면 거기 통정거래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니 그쵸. 법원은 판결을 못 할 예. 수밖에 없죠.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라고 추가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명령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증거 재료 제출하라고 똑바로 제출하라고 해도 그거 다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추가 조사를 명령해도 안 듣고 사실관계 명령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확보하라고 해도 안 듣고 조사도 증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저는 뭐 명백하게 해당 그 검사들은 정말 따져 묻고 겁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지금 2년 반 남았습니다. 제가 2년 반이나 너무 남았을지 길다고요. 반까지 남았을지 모르겠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되나. 정말 겁이 없어요. 그럼 정말 그 보면요. 공문서도 이렇게 짜집게 돼 있어요. 지금 공문서 표지와 기획안 별첨 자료 뒤에 내용을 막 짜집게 해가지고 그걸 재판부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고발하기도 하고 검도위원장 시절에 문제를 삼았었는데 아니 그런 황당한 서류들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가 없죠. 이미 다 조작 서류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미 이제 위증 교사라든지 뭐 성남 FC 지금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대장동 뭐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 지금 대북송금 뭐 있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김성태 도박 자금만 더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이 모든 진실은 결국 다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 끝나나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 뭐 따로 할 건 없네요. 아니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나 그래서 아무튼 더 말씀하셔도 돼요. 뭐 아무튼 요즘 사건 사고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매일 공부하고 매일 방송하면서 계속 되새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건 사고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본과의 정말 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는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는 것인지, 왜 8월 15일 날 0시에는 기미가요가 나오죠. KBS에서 사실 공영방송 KBS에서 하니까 더 문제죠. 기미가요와 나비 부인이 상영이 되는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나와서 기미가요를 부르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의대 정원을 2,000명을 고집해야 되는 건지 전혀 납득 가는 게 없거든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증거를 전혀 뭐 내지 않고 있잖아요. 2024년 2월 6일 날 의대 정원 발표가 나는데요. 2023년 10월에 제 5차인가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딱 한 번 2,000명이 언급된 거 말고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000명이다 그러면 기피과에 대해서 몇 명, 뭐 예를 들면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수술과에 대해서 몇 명 배정할 거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1,500명을 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이 지역에 있는 의대에 다 분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역 의대와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까? 다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와서 개업할 텐데,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도 없고 지방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렇게 그냥 딱 2,000명만 한 것은 2,000공 이외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의대 정원 늘리는 과정에서 벌써 예비비만 저희가 건보 재정에서 8,000억, 예비비에서 지금 2,000억 썼거든요. 앞으로 의대는 뭐 인문계열 학과가 아니잖아요. 칠판하고 책상 사면 되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료 시설과 여러 가지 임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와 교보제 등도 함께 다 보유하기 위해선 최소 5조 7천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세수 펑크난 것 때문에 문제된다는 기사가 최근에도 많이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이나 하지 않나. 근데 어떻게 의대 정원으로 인한 이 의료 시스템 확도,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이 5조 7천억 예상돼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수십억씩 적자 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보유한 이 대학병 2차,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기관들 아마 뭐 의료 대란을 넘어서 11월 되면 의료 파탄 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 닫는 병원이 허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날씨가 지금 갑자기 추워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큰일 감염병 납니다. 환자 예. 급속히 증가할 거고요. 정말 이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점점 더 정말 분노로 정말 다시 한번 촛불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겨울이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섭고요. Winter is coming이라고 하죠. 예. 네. 힘듭니다. 힘든데 장경태 의원이 있어서 좀 힘을 내 보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싸워 주세요. 네, 저희 아시겠죠? 국정감사 때 한 달간 열심히 불태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태운 그 열정을 자주 낳아 주셔서 네, 네. 아 시간만 맞으면 저는 나오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듣보지만 낳아 주세요. 네, 아니 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네, 저는 항상 나올 마음은 항상 한가득 갖고 시간이 나오니까. 많이 안 맞나 봐요. 아, 저 바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죠. 많이 제가 나름 서울시당 위원장도 그러니까, 맡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주 나와 주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오로록 내일은 우리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고정이세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김명주 최고위원님도 저희 수요일에 고정이십니다. 무려 아. 최고위원님이 고정이신데 장경태 저한테는 의원님은 고정 제안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고정 제안하면 나와주실 거예요? 바쁘시다면서요? 시간만 되면 나오죠. 아, 그래요? 저희 그러니까 이때 김명주 의원님도 고정으로 국감 때도 나와주신다고 제가 하셨는데. 김명주 최고님 약간 요즘 방송에 재미 붙이셨어요. 아, 보니까. 진짜 저희 거 스페셜로 고정으로 나와주시고. 아, 저도 꼭 예. 시간만 맞으면 꼭 하겠습니다. 홍익표 우리 네. 원내대표님도 고정이시고 박준 변호사님도 고정이시고. 박주민 의원님도요. 박지훈 변호사님도 아, 박주민 변호사님 고정이시고. 오. 저희 그분은 정말 라인업이- 고정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예. 와, 다 저의 또 그. 섭외력이 아유 정말. 진짜 장경태 의원 진짜 저도 협박과 회유를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꼭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장인수 기자와 함께 또 나타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